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햇빛마을 소득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햇빛 소득 마을. 햇빛 소득 마을. 예.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소득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어느 정도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당초 정부는 한 해 500개씩 해서 임기 중에 한 2,500개 마을을 해보려고 했더니 네. 대통령께서 전국에 리가 몇 개 있냐고 해서 네. 38,000개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38,000개를 만들어라. 마을에 다 해보는 쪽으로 검토해보라고 예. 해서 이제 올해는 이제 시작이니까 예. 이제 시작할 때는 당장 한 대략 한 700개 마을에서 한 1,000개 마을 정도를 염두에 두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네.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시범으로 여러 유형의 마을들이 있을 테니까 네네. 올해 시범을 해보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동안은 이격거리 규제 같은 게 있었어요. 네네. 이격거리를 뒀던 이유가 네. 그 동네 분들이 자기 동네에서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소위 사촌이 소위 사업자가 와서 사업을 하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뭐 주거지에서 뭐 몇백 빈 떨어져 뭐 네. 도로에선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했는데 이 햇빛 소득 마을은 그 동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또 정부도 일부 예산을 이제 융자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요. 네. 이제 동네 주민들이 서로 나서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한전의 전봇대에 가서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개통의 용이성이라 또 이제 일부 지역은 개통이 포화인 데도 있어서 네. 그런 지역은 소위 배터리 ESS랑 연계해서 네.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예. 지금 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예. 하반기부터는 이제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나 혜택이 좀 있을까요?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에게 좀 이득이 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제 저 여주에 있는 구양리 모델로 보면 네. 거기가 한 마을에서 여러 사이트를 합해가지고 한 1메가와트 예. 정도를 했는데요. 평균 수익이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내외로 생겨서 그걸로 이제 식사도 해드시고 뭐 예. 공짜 버스도 만들고 영화도 보러 다니시고 그러셨는데 그 구암리 단위에서 예. 한 달에 1,000만 원의 소득을 얻는다. 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늘리기도 해야 되지만 값도 낮춰야 그렇죠. 하고 그리고 소득이 주민들한테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 마을별로 매달 뭐 1,000만 원씩 소득이 생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태양이 주는 그 무한한 에너지를 그렇습니다. 자기 동네 유휴 농지나 예. 그런데 이 태양광 단지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마을의 소득으로 네. 또 그 농촌 기본소득처럼 에너지 소득으로 예.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 뭐 여러모로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경제와 술님께서 미국의 경우에는 풍력 발전 단가가 원전 단가보다 더 싼 경우도 많다더라. 이제 이런 설명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에너지 생각하면 그거 비싸. 그리고 시설이 복잡해. 뭐 이렇게 해서 재생에너지보다는 기존의 이제 석탄 에너지를 그냥 쓰던 거 그냥 써. 이렇게 관성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가 않다. 이런 말씀도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는 미국보다는 원전의 발전 단가가 우리는 더 쌉니다. 미국보다. 미국은 이제 지어본 3마일 사고 후에는 거의 짓질 않았고 또 워낙 이런저런 이제 장치가 많이 달라붙고 생태계도 많이 붕괴되다 보니까 발전 원가 자체가 비쌉니다. 네. 근데 우리는 최근까지도 계속 원전을 지어온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발전 원가가 대략 한 70원에서 이제 정산 단가 기준으로 하면 8, 90원 정도 되고요. 다른 나라는
한 200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이 다른 나라는 비싼 에너지가 돼 있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싼 근데 이 에너지이고요. 원전이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가 원전 사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네. 사실은 굉장히 이제 배타시했던 네.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고 이제 태양광과 풍력은 과거에 비하면 평균 단가가 굉장히 많이 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 기준으로 태양광은 120원, 풍력은 108원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초기에 그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대략 180원, 190원 정도 수준인데요. 네, 네. 이제 최근에 그 소위 RPS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주는 제도가 이제 조만간 폐지되고 계약 입찰 단가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네.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150원대에서 100원대까지 이제 내려갈 점차 수가 있다. 가격을 낮추게 될 거고요. 풍력도 마찬가지로 예. 조금씩 가격을 낮춰 나갈 텐데 국산이 지금 좀 비싸다 모듈이. 그래서 중국산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중국은 아무래도 많이 아주 대규모로 생산했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거의 안 했죠. 태양광을 못하게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국내는 쪼그라들었고 예, 중국은 확대되고. 대량 생산했고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도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을 예. 했고 또 이제 효율이 아주 높은 페로브이스 카이트 기반의 텐덤 셀을 이제 본격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우리께 조금 더 비싸긴 한데 네. 우리도 일종의 공동구매 방식으로 하면 아주 비싼 건 아니고 대략 한 20% 정도 비싼데 전체 태양광을 생산하는데 그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예요. 나머지 80%는 그 이제 프레임도 있고 네. 개통 연계도 있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서 전체 100의 20% 정도 비중이기 때문에 네. 그게 약간 비싸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뭐 결정적으로 많이 비싸지지는 않고 네. 이제 그런 것까지를 잘 조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발전하는 가격은 최대한 이제 낮춰서 할 수 네, 있도록 네, 하고 네. 그 소득이 우리 주민들한테로 네. 가고 기왕이면 그 관련한 우리 국내 태양광 산업도 키워야 되니까 네. 지금은 조금 비싸더라도 그걸 좀 또 애용해 줘야 다시 그렇습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이 살아날 수 있어서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올여름 얼마나 더울지 벌써 이번 주 일요일에 30도가 5월 달에 넘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전기 소비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서 뭐 농촌은 농촌이지만 또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이 광판을 좀 많이 수급을 해서 이 자기네 집 에너지는 태양광으로 좀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설비들이 좀 싸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그래서 듭니다. 이번 추경에 소위 베란다 태양광을 넣어서 이런 건 이제 농촌은 햇빛 소득 마을 네. 태양광으로 해서 하고요. 이제 도시는 베란다에 200와트, 250와트 정도 태양광을 하나씩 달면 네. 그게 낮에 에어컨과 냉장고 예. 값은 이제 추가로 안 내고 또 누진제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니까 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 폐기물도 좀 걱정입니까? 태양광 폐기물은 어떻게 정책 생각하고 계세요? 태양광 패널도 이제 아주 초기에 단 거는 이제 교체가 필요한 데들이 있는데요. 예. 요거는 전화를 하면 무상으로 수거를 해서 전국의 6군데의 무상 수거 센터가 네. 그거를 이제 수거를 해서 태양광 일종의 재활용 전문 업체로 보냅니다. 예. 그러면 맨 겉에가 이제 이게 알루미늄 패널이고요. 유리가 앞을 덮고 있고 그 안에 태양광 이제 셀이 들어 있는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네. 다시 자원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환경 오염에 주범이 된다든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 있는 배터리 예. 이것도 다 자원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중국이 이 영역도 수입을 해서 이제 본인 자기 나라의 광물 자원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요 광물 자원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수출도 함부로 못하게 하는 정책이 예. 곧 법사위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좀 그 우리가 기후 위기에 살고 있고 뭐 날씨도 뭐 갑자기 더웠다가 또 평년 기온으로 찾아왔다가 또 너무 추웠다가 막 온갖 그 우리가 예상하지 예측 불허의 상황들 뭐 홍수 그리고 이번에 오는 비도 봄비 같은 비가 아니라 막 여름 비처럼 그렇게 쏟아지고 우리도 이제 동남아 스콜성 기후로 그러니까요. 예.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후부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홍수도 문제, 가뭄도 문제, 또 녹조 라떼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녹조 문제, 폭염도 문제. 네. 근데 이번에 러브버거는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조만간 또 출연을 하겠죠? 아직 출연 시기가 안 됐습니다. 6월 달이 좀 넘어가 봐야 너무 골치 아픕니다. 이 친구들 아는데요. 때문에. 예. 그 작년에는 실제로 출몰 후에 대응을 뒤늦게 했습니다. 제가 네. 그때 청문회 기간 중이었는데 예. 그 7월이네요. 그 러브버그가 당시 환경부 소관 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올해는 이제 유충 단계에서부터 대책을 세워보자라고 해서 네. 작년에 러브버그가 가장 많이 나왔던 인천의 계양산하고 예. 제가 살고 있는 노원의 수락산 불암산 일대에 예. 러브버그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유충 단계에서 일종의 모기 유충을 이제 줄이는 그런 이제 바이오 성분의 이제 제재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거를 이제 시범적으로 살포를 해봤더니 네. 유충 단계에서 많이 제거가 되더라. 예예. 다만 이거를 러브버그 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예. 모기 모기. 이제 이제 이거는 이제 파리인데 파리.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네. 그걸 얼마나 확산할지 예. 올해 이제 검증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일부 그 대발생 지역에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장관님께서 현장 점검도 다녀오셨더라고요. 네. 예. 계양산은 우리 차관님이 가셨고 예. 제가 사는 수락산은 제가 직접 가서 예.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장관님 덕택에 좀 러브버그가 덜 출몰하는 그런 여름 초여름을 보낼 수 있을지 기대를 조금 확산되는 추세이기도 해가지고요. 예. 전국에. 예.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거의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고 올해는 발생이 안 되려 하거나 예. 되더라도 이제 조기에 그걸 포집해서 그게 인체에 직접 해를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짝으로 까만 벌레들이 짝으로 몰려다니니까 보기가 너무 흉해서 아니 그런데 사실은 너무 많아서 네. 뭐 간혹 이렇게 그 외부에 주차를 해놨을 때 그 친구들이 그냥 차량 전체를 맞습니다. 예, 덮거나 차량에도 붙고 막 유리창에도 와서 붙고 그러니까 가정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문을 열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네. 집 안으로 친구들이 들어와서 물에 약합니다. 물 예, 그러니까 예. 혹시 그게 이제 분무기를 차량에 갖고 다니면서 붙거나 뿌릴까요? 그러면 이제 물 세차를 하거나 예. 분무기 같은 걸로 이렇게 청소하면 예.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그 러브버그용 뭐 분무기를 하나씩 장착하고 다니셔야 그 친구 나타나 물을 쫙 뿌려서 없애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동강 녹조가 매우 심각하다. 해법이 있겠습니까? 그 이제 녹조는 뭐 그 몇 가지 요인이 연결되는 건데 일단 그 농약에 들어 있거나 이제 돼지나 소의 그 소위 이제 축분에 있는 인이 걸러지지 않고 강으로 유입이 되고 그 강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이제 녹조가 되거든요. 요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선은 최대한 강으로 그 인 성분이 흘러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요. 이제 강물이 더워지는 건 뭐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녹조가 창궐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낙동강 보호는 그 취양 수상 개선 사업이 아직 다 안 끝났거든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물을 이제 흘려 보낼 수 있도록 네. 일종의 부분 개방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녹조 계절 관리제라는 이름으로 예. 녹조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물을 흐를 수 있도록 네. 해주고 다시 이제 가두는 네. 이런 방식으로 올해는 대응을 해보려고 하고요. 2028년이면 취향수상 개선 사업이 일정하게 마무리가 네. 되니까요. 그 후부터는 조금 더 보를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을 네. 하고 또 필요하면 그 보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들도 그 해당 지역에 따라서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별로 뭐 사정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최대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작년에 강릉에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강릉 시민들이 너무 고생하셨거든요. 올해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예전에는 비가 골고루 왔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 기상 기후 때문에 어떤 데는 비가 폭우가 오고 어떤 데는 가뭄이 오고 이런 맞습니다. 상황이라 각종 이제 지역이 하나의 상수원이 아니라 일종의 그 비상 대응할 수 있도록 네. 시스템을 좀 보완하고 있고요. 강릉 같은 경우는 그 오봉조수지라는 곳에서 공급을 하고 네, 있는데 네. 그 외에 이제 지하 저류 댐 같은 걸 만들어서 별도로 이제 생활용수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뭐 꼭 필요하다면 이제 일시적으로 해수 담수와 이동 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 가뭄이 있는 데들은 네. 그렇게 식수 공급도 예. 할 수 있도록 해서 대한민국이 뭐 가뭄 때문에 물을 못 먹는 쓰고. 일은 아유. 없도록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계시니까 안심하고 강릉 주민들 이번 올 여름 혹시 또 우리 물 때문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빨래 못해서 식수 없어서 큰일 네.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없도록 해주신다니까요. 좀 믿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기후 문제는 전 지구적 숙제입니다. 그 전 지구적 숙제이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겠어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또 K자 붙으면 뭐든 그렇습니다. 잘 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기후 대응을 가장 잘하는 모범 국가가 되면 전 세계가 또 대한민국을 따라 배울 수 있는데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들이 함께 해줘야 되는 일이라 네. 저희가 이제 6월 5일이 환경의 날인데 네. 그 환경의 날을 이제 기화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소위 기후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행동 요령도 같이 짜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후 시민으로서 이제 출발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일종의 기후 시민 10계명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우리 장관님 그거 좋아하십니다. 예. 일상에서 기후 시민으로서 여러 예. 가지 이 자부심도 갖고 네. 소명의식도 갖고 또 작은 실천도 예.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네. 이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이 K 기후 시민으로서 이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환경의 날 이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